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류 콘텐츠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류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시작한 영국의 한류 전시회, 한류 코리안 웨이브는 조금 더 특별했는데요. 첫째, 세계 주요 박물관에서 한류를 전면에서 내세운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둘째, 17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미술, 디자인, 퍼포먼스 박물관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다는 점. 셋째, 한류 문화에 대해서만 전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기존의 행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역사와 근현대사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일명 한국 전시회였다는 점. 영국의 가디언지도 극찬한 이번 한류 전시회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류 전시회는 2022년 9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5일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이전 전시회들과 마찬가지로 한류 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한류를 매개체로 하여 한국의 역사와 사회상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드러납니다.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이번 한류 전시회는 성인 기준 20파운드, 한화로 약 31,000원의 입장료가 있는데요. 현지시가 9월 24일 전시회 오픈 첫날부터 입장권이 전부 매진되며 BBC와 텔레그래프, 가디언지 등 해외 유력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전시회에 입장하면 초입부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흘러나오며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벽면에 붙은 여러 개의 스크린에서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요. 영상을 즐기다가 옆 전시실로 옮겨가면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라는 섹션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류 문화에만 익숙한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전시인데도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한 것인지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과정, IMF 위기를 이겨내고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사진, 3.1운동 진행 과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된 지도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앞에서 소가 밭을 가는 사진, 1950년대의 금성 라디오, 현대 포니차와 아이오닉 사진, IMF 금모으기 때의 황금 열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88 서울 올림픽 포스터 등 한국 근현대사를 배울 때 반드시 나오는 상징적인 사진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영화 섹션은 옛날 번화가 세트장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된 오징어 게임 속의 복장을 똑같이 재현한 모형이 전시실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이하준 미술감독이 제작한 반지하 욕실 세트장도 전시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상영됩니다. 곳곳에 설치된 화면에선 서편제, 박하사탕, 응답하라 1988 등 한국의 명작 영화들과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들이 상영되어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장금과 킹덤 등 한국의 사극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전통 복식과 제사 도구도 전시되어 있고, 해외에서 인정받은 한인 디자이너들이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3세기에 사용하던 전통 화장 재료부터 현재의 화장품까지 K-뷰티의 발전 과정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 특유의 효와 정의 정서를 쉬운 설명으로 풀어서 소개하며 삼강오륜도 책자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웹툰도 전시회장 한 켠을 채우고 있고요. 웹툰을 드라마한 작품의 포스터들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가장 유명한 K-팝 섹션에서는 팬덤 문화, 가수들의 패션, 안무 등 K-팝의 진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이돌 문화의 원조인 서태지와 아이들, 10대의 나이에 일본을 휩쓸었던 보아 등을 통해 K-팝의 세계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TS와 한국어 배우기 교재를 통해 한국어가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K-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고, 세계 유일의 문법 활용 사전과 한글 키보드, 세종대왕 그림 등을 함께 전시하며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한국 전통악기와 퓨전 국악 등 아이돌 음악이 아닌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프트샵에서는 한글이 적혀있는 옷과 가방, 전통 그림이 그려진 부채, 한국의 먹거리, 한국어 교재와 한국 소설 등의 도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시에서 보이는 관심이 실질적인 한국 문화 소비로 이어지게끔 꾸며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마디로 K-히스토리, K-컨텐츠, K-팝, K-뷰티 등 한국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한국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퀄리티 높은 전시회에 외국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0대 외신 기자는 K-팝은 많이 들었는데 한국 대중문화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줄은 몰랐다.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빠르게 위로 올라온 역사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고, 문화 전문으로 활동한다는 70대 기자는 동료가 작년부터 한국 드라마에 흠뻑 빠져서 같이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전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박물관의 고민은 젊은 관람객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번 한류 전시회는 젊은 층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외신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는데요. 일반인 대상 전시 개막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를 하자 14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영국 유력 언론들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 가디언지는 평점 별 5개를 주며 초창기 한류부터 오늘날 세계 무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채롭고 역동적인 한국의 대중문화를 조망하는 첫 전시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미술 전문지 더 아트 뉴스페이퍼는 이번 전시는 한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 강국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을 소개한다. 한류는 이제 대중문화와 사회 정치적 사건을 연결하여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탐구하는 관문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며 한류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박물관에서 장기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과 영국 언론의 극찬과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것은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국은 미국보다도 보수적이고 영국 국내 콘텐츠가 주로 소비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해리포터와 그룹 퀸, 프레디 머큐리 등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문화에 자부심이 넘치기 때문에 해외 콘텐츠가 성공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K-팝 가수들이 영국 차트 정상에 오르는 것을 보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상, 일명 바프타라고 불리는 시상식에서 각본상과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을 때에도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박찬욱 감독이 영화 아가씨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외국어 영화가 아닌 주요 부분 각본상을 한국 감독이 찍고 한국 배우가 한국어로 연기한 100% 한국 영화로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었습니다. 영국 차트와 영국 시상식을 제패한 한류인데요. 자국 문화에 자신감이 넘치는 영국인들까지 설득시키고 한류에 빠져들게 만든 우리 문화의 힘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산업, 대중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회까지 열렸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한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SNS에 한류, 코리안 웨이브를 검색하면 일반 관람객의 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9개월간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한국을 좋아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전시회가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